내가 집이 만약 1억이 있어. 1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5천이 들어있어. 보증금 5천에. 그러면 이 집의 청산 가치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세입자가 사라지면은 보증금을 다 사라져버리면은 이 청산 가치가 1억으로 다시 느는 게 아니냐.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. 별채권에 대해 여쭤봅니다. 제3자 변제가 이루어졌으니 별도로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.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전세 채무가 별도로 있는데 그걸 부모님께서 제3자 변제해주면 법원에서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을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임대인이에요. 세입자가 있는 거죠. 그럼 세입자한테 내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잖아요. 채무인 거예요. 그 채무인데 또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.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이거 별채권자로 다뤄요. 별채권자로. 그러면 이제 이 세입자가 별채권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 세입자분이 나가는데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개인회생 중이지만 배짜라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세입자한테 그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. 내가 집이 만약 1억이 있어. 1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5천이 들어있어. 보증금 5천에. 그러면 이 집의 청산 가치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세입자가 사라지면은 보증금을 다 사라져버리면은 이 청산 가치가 1억으로 다시 느는 게 아니냐.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. 늘 수도 있죠. 당연히 늘 수도 있는데 원래 늘면 안 되는 거예요. 늘면. 왜냐면 신청 시에 5천이었으면 끝까지 5천을 가야 되는데 혹시나 법원에서 늘었으니까 청산 가치에 넣어라. 그러면은 신청 시 기준에 해야 된다. 라고 따질 건든지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제3자 변제. 제3자 변제를 하면은 채권자 갖고 있는 권리, 세입자 갖고 있는 권리를 제3자 변제한 사람한테 그 권리가 이전돼요. 구상권 같은 게. 그러면 세입자분은 뭘 갖고 있었냐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우선 변제권을 제3자 변제한 부모님한테 이전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세입자의 위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우선 변제권도 부모님한테 가니까 우선 변제권이 아직 있는 거죠. 아직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. 법적으로는 그런 건데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그건 빼야 되는 게 아니냐.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? 다 변제를 해줬는데 그럼 부모님 돈인데 부모님이 제3자 변제를 했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제3자 변제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. 마련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라고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부모님이 제3자 변제를 하면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우선 변제권까지 제3자 변제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. 그 권리가, 채권자의 권리가. 돈을 빌려주고 받아가지고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면 어떨까 하고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부모님한테 넘어갈 때 안 된단 말이에요.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세입자한테 갚아버리면 그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우선 변제권이 부모님한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3자 변제라는 형식으로 바로 부모님이 세입자한테 변제를 하시라. 그래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